안녕하세요. 사풍사풍의 퓨마입니다. 우리 곁에 낯선 존재들 원소 시리즈 어느덧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땐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이제 곧 벚꽃 축제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한강에서 불꽃 축제도 하겠죠? 오늘의 원소는 불꽃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원소예요. 보랏빛을 품은 붉은색, 자주색에 가까운 붉은 불꽃을 내는 리튬입니다. 물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손안에 있는 원소이기도 해요. 스마트폰에 꼭 들어가거든요. 제가 처음 리튬을 만난 건요, 고등학교 과학 시간이었어요. 표면이 새까만 뭔가를 받았는데 이게 금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필통 속 커터칼로 잘라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금속인데 잘린다고? 했지만 시키니까 일단 해봤습니다. 쓱 잘리는 거예요. 지우개처럼요. 그리고 표면을 딱 봤더니 반짝반짝 은백색 광택이 나는데 와, 이거 금속 맞네? 싶었죠. 실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작게 자른 리튬 조각을 물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금속인데 뜬다? 거기에다가 파바박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금속하고는 너무 다른데?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알던 금속과는 너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리튬. 왜 그런 걸까요?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가벼운 경금속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워요.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거죠. 이유는 원자들이 너무 헐렁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원자 하나를 살펴보면요. 원자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예요.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 힘이 없었다면 원자핵과 전자는 전부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원자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원소마다 이 힘의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전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전기력도 세지고요. 전하의 크기가 작아지면 잡아당기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리튬의 경우에는요, 이 전하의 크기가 고작 3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이 단지 원자만 유지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커다란 덩어리가 될 때 접착제 역할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원자와 원자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튬은 이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커터칼로도 잘릴 만큼 무른 성질을 갖게 된 거죠. 물에서 폭발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만나서 시꺼멓게 변하고, 리튬은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하고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응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다른 물질만 보면 사정없이 달라붙죠. 플루오린과 비슷하지만 플루오린과 방향은 반대예요. 플루오린은 전자를 뺏겠다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리튬은 전자를 주려고 달라붙거든요. 산소나 물하고 만날 때에도 내 전자 좀 제발 가져가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요, 리튬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리튬 때문에 난리잖아요. 바로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다시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의 핵심이죠.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심지어 전기차까지 전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 삶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꿔놓은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3명의 과학자가 받았는데 재미난 점은 이 3명의 과학자가 함께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동시대에 연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져서 완성이 된 거죠. 첫 번째 주자는요, 스탠리 휘팅엄 박사예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석유 파동이죠. 석유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석유 없는 에너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안한 게 바로 리튬 배터리였죠. 하지만 리튬의 특유의 그 폭발성, 그것 때문에 실험실에서 불이 나기 일쑤였대요. 두 번째 주자는 존 굿 이너프 박사입니다. 이분은 리튬 배터리의 용량을 2배로 늘린 거예요. 마지막 주자, 세 번째 주자는 요시노 아키라 박사인데요. 이분이 드디어
리튬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폭발성을 낮춰서 상업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렇다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직 아닙니다. 2024년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된 그 화재가 쉽사리 꺼지지 않았죠.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0여 대에 피해를 줬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어요. 이때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리튬 특유의 열 폭주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이산화탄소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물을 뿌렸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오히려 폭발을 도왔고요.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그 속에 산소를 빼앗아서 계속 타오르는 거죠. 심지어 배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소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불을 끄려면 단순히 소방차로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전기차를 통째로 담그는 수밖에 없어요. 내연기관차는 1시간이면 불이 꺼지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물의 양도 100배가 넘게 필요하대요. 이렇게 너무나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튬 배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이렇게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들은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때 거대한 보조 배터리에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리튬은 기계의 에너지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기도 하거든요. 바로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9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만화 오디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오디션의 주인공 황보레용이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상은 만화에서보다도 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다고 해요. 에너지가 막 넘쳐서 밤에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은 조증, 실제로 안 자기도 하고요. 반면에 너무 무기력해져서 씻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우울증, 두 극단을 오가거든요. 리튬은 뇌 속에 작용을 해서 이 감정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거죠. 이제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어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리튬 산업의 최전선에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료인 리튬은 100%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야, 나 너희한테 안 팔 거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야, 너희 중국 거 사지 마 하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행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저기 넓디 넓은 바다에 2,300억 톤의 리튬이 녹아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비용과 기술 면에서 연구 중이긴 해요. 그래도 언젠간 우리도 우리 바다에서 리튬을 낚아올릴 날이 올지도 모르죠. 사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의 도시 광산에서 캐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서랍 속 그리고 폐차장에 가는 거예요. 다 쓴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추출하는 거죠. 스마트폰에는 생각보다 얼마 없긴 해요. 스마트폰 1만 대에서 고작 30에서 50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조금 실망스럽죠.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한 팩에서는요, 무려 30에서 50kg의 리튬 화합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을 캐낼 때보다 오히려 탄소 배출도 70%나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낯선 존재들 원소 시리즈. 오늘은 우리 삶의 심장이자 마음의 약이기도 한 리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원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퓨마였습니다. 안녕.